혹시 뭐 흑역사에 대해서 고고학 하면 또 흑역사가 많아요. 저희는 일본 구석기를 또 만들었잖아요. 일본이 일본 고고학도 유명하죠. 예, 북한에서 솔방울로 트루탄을 만드실 때 일본은 그냥 돌로 구석기를 만들어서 그 전까지는 일본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게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다 연대가 올라가. 한국도 뭐 한 40만 년, 70만 년, 보통 우리는 20만 년 보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뭐 중국은 100만 년 보는데 자기들만 이제 한 4만 년, 5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후지무라 신이치라는 사람이 유물을 파묻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알려진 것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사실은 구석기 하시는 분들 하면 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기층이라고 해가지고 충적세 밑에 홍적세 다 봐서 해야 되고 저희도 전공리 층류 하나 가지고도 지금 아직도 싸우잖아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매년 팠다 하면은 그냥 계속 연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2000년도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다들 아깝다 조금만 더 놔뒀으면은 인류의 기원이 일본인데 약간 근데 80만 년까지 올렸다가 한 번에 다 무너졌죠. 근데 이 사람을 고발한 사람이 같은 구석기학자나 고고학자가 아니라 신문기자였어요. 몰래 카메라를 찍었죠. 예, 사실 이거는 알고 있었다는 암묵의 카르텔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 다 지우고 이제 끝났죠. 중국도 있어요. 중국은 황제를 불태워버렸잖아요. 명나라 13릉이라고 저 있어요. 국경 근처에. 그 중에서 이제 정릉을 발굴했어요. 1950년대. 사실 원래 왕릉은 발굴 안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49년도에 중국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도 뭐 한 번 이제 경험 쌓을 거면 하나 파자해서 판 게 가장 이 명나라에서 욕 좀 먹던 만력제. 우리한테는 고마운 사람이겠죠. 임진왜란때 원조군 했었던 이 사람 걸 발굴을 56년부터 59년까지 발굴을 해요. 뭐 황제랑 다 시신 나왔죠. 그리고 난 게 문화대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1966년도에 봉건 사상에 아주 그냥 흉악한 범죄자다 해서 황제의 시신을 그 창고에서 꺼내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진짜 정신 나간 짓들을 했죠. 그뿐 아니라 홍위병들이 그냥 모든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들을 깨부쉈는데 또 중국이 그런 걸 덮기 잘하지 않습니까? 덮기를 잘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참 끝도 없는 흑역사인데 한국도 많은데 한국은 또 제가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근무하니까 신화가 있죠. 아예 네네. 사실 그 흑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시도는 고대 이집트 때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사례가 그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어떤 시대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도인데, 이 아케나텐은 18왕조 시대의 파라오고 대략 한 기원전 1350년경의 파라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 아까 저희가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그 종교개혁, 이집트의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파라오예요. 고대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완전한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신들은 계속 있었고 또 이 최고신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는 해요. 뭐 푸타, 그 다음에 뭐 가장 유명한 태양신 라, 그 다음에 신왕국 시대가 되면 이제 아멘신, 이 최고신이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최고신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신이 뭔가 이제 배타적으로 다른 신을 뭐 억압하고 이랬던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아케나텐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태양신들 가운데 굉장히 마이너한 태양신인 아텐이라고 하는 신을 끌고 와요. 이 아텐은 이제 태양 원반의 신이거든요. 이 아텐을 최고신의 지위에 올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신들을 다 부정을 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다른 신을 모시던 신전들도 다 폐쇄가 되고 오로지 아텐 신만이 이집트의 유일한 신이 됩니다. 아케나텐의 시대 동안에는. 근데 이 사람이 시도했었던 이 개혁은 사실 결국 실패해요. 죽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급속하게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왕위에 오른 그 파라오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투탕카멘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되는 과정에서 투탕카멘 시대를 비롯해서 그 후대의 파라오들이 무슨 짓을 하냐? 아케나텐을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워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든지 그 아케나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부조나 벽화들을 다 얼굴은 다 지워버리고 이름도 다 파내버립니다. 심지어 그 KV-55, 그러니까 왕들의 계곡 55분에서 나온 어떤 금박을 입힌 관이 있는데 얼굴 부분하고 파라오의 이름을 쓰는 카르투시가 쓰여져 있는 이 부분만 패어져 있는 그 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여기에 들어있던 시신이 굉장히 오랫동안 누구인지 분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오면서 DNA 조사를 해보니까 투탕카멘 아버지다, 아메노테프 3세 아들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아케나텐이 가장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후대의 파라오들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다 없애버립니다. 이제 와서는 굉장히 쉬운 왕이 됐네요. 어디든 지워져 있으면 찾았다. 맞아요. 그 후대 파라오들이 역사에서 지우려고 했었던 노력이 오히려 아케나텐의 흔적을 잘 남겨주는 결과도 나왔는데, 뭐냐? 아케나텐이 지은 어떤 건물들이 있어요. 다 부셔, 해체해요. 해체한 다음에 다른 건물들을 만드는데 부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학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카르낙 신전의 어떤 탐문을 다시 보수하려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그 아케나텐 때 만들어진 신전 알박기가 돼 있어요. 예,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쪽에. 그러니까 다 꺼내서 고고학자들 원래 약간 이제 꼼꼼하고 약간 집착이 강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보니까 하나의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케나텐의 실체가 역사적으로 지금은 이제 확인이 많이 되고 있죠. 아케나텐이 그러면 고고학, 특히나 이집트 쪽에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그렇죠. 예, 사실 연구할 거리도 굉장히 많고, 오. 예, 굉장히 중요한 파라오입니다. 게다가 투탕카멘의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이거 저기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을 안 해요. 그게 그대로, 거짓말이고. 그 화는 나도 그대로 하잖아요. 뭐 뜯어 고치거나 뭐 지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슬림들이 되게 존경하는 그 사람 말고 아, 이 사람 진짜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 왕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무슬림들 왕들도 많지 않습니까? 왕 중에서 미친놈도 있어요. 별명이. 아, 있어요? 이브라임은 미친놈이에요. 그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쳐가지고 하렘 있는 여성 280명을 죽였어요. 왜요? 미쳐서요. 그냥 미친놈이에요, 이브라임이. 왜 무슬림이 다 착하지 않잖아. 한 가지 궁금한 게 공산주의는 고고학이나 역사를 좀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는데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반대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시죠. 왜냐면 이게 마르크스의 사회 발전 단계를 증명하려면 그건 역사가 아니라 물질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유물론 고고학을 발달시켜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러한 걸 세우자라고 해가지고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그래서 20세기 초반까지 중반까지는요 세계 고고학의 대부분의 어떤 새로운 발전들은 다 소련이 많이 했고, 소련만 해도 저도 놀란 게 토기 같은 거 그림을 그리는데 기계가 그리게 해주는 것도 있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달됐었어요. 초창기에는. 저는 제일 처음에 강 교수님이 아니 고고학이신데 유학을 러시아 사상이 좀 이상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약간 나이가 있으니까 거의 뭐 소련 말기 뭐 이런 아니, 느낌이 그게 사실 제가 말라한 아니 어떻게 고고학을 글로 가셨지?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대학 때만 해도 꽤 이제 학생 운동하시는 게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되게 그런 운동권 많았는데 참 보면 인생이 팔자 모르는 게 극렬 운동권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 가시고 관심 없이 그냥 고고학밖에 모르는 오타쿠는 어떻게 그들이 제일 오매불망하는 그 소련에 훨씬 러시아로 가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제 20세기 초반까지는 그 러시아와 소련 고고학이 정말 발전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아마 지금은 뭐 이제 일반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만 고고학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개념 중에서 도시혁명, 신석기혁명 이런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고든 차일드라고 하는 이제 호주 출신의 영국에서 활동한 고고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개념인데, 사실 이 고든 차일드가 러시아 학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그 개념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마르크시스트였다는 마르크시스트였죠. 거를 이제 감춰왔지만 저희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게 고고학적 이론이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고고학을 설명하기 정말 편한 게 유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도 보면은 꽤 유명한 그 찌데 히로시라고 오사카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다시 보면은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같은 개념인데. 사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사실 마르크시스트라고 할 수 있죠. 저 아니에요. 왜 저 갑자기 절 보세요? 유물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물론자죠. 예. 고고학에서 흑역사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재벌 중에 흑역사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펜타닐과 관련된 것이 고고학계의 흑역사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가면은 되게 좋은 박물관 많거든요. 그 박물관을 세우는 모든 그러한 펀딩이 알고 봤더니 펜타닐을 팔아서 만든 회사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유명한 세클러라는 사람이 있네. 세클러. 이 사람이 펄듀라고 하는 제약회사에 자기 동생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세클러가 자기는 이제 판촉을 하고 동생은 약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로비를 엄청 해서 그 마약성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쌌죠. 그 다음에 이 아서 세클러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계 이민계인데 사방에서 자기 이름으로 박물관을 지어줘요. 그래서 워싱턴 DC에도 아시아 박물관이 있는데 이름이 세클러 뮤지엄이고 하버드 대학교에도 세클러 뮤지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요 세클러의 컬렉션을 보지 않으면 논문을 못 쓸 정도로 동아시아에 없는 게 없이 다 모아놨는데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이게 펜타닐을 그 옥시코돈이라고 하는 것을 팔아서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그 원흉이 바로 이 사람이 만든 회사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난리 났죠. 이거 빨리 이 사람 이름 지워라. 그래가지고 제가 2020년도 2월에 이제 그때 미국 가 있었거든요. 1년 동안요. 근데 DC 갔더니만은 그새 세클러 박물관 이름이 지워지고 그냥 에이시안 뮤지엄이 된 거예요. 그새 모든 세클러는 이제 흑역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좀 작은 사람이면 그냥 조용히 지워지는데 커다랗게 돌로 새겨서 세클러 박물관 사방에 해놨거든요. 못 지우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세클러 하면 이빨을 박박 갈죠. 저 인간들이 우리 가족
가족들을 마약에 빠뜨려서 죽이게 만들어보는 저렇게 찬란한 유물을 해서 막 욕먹고 있죠. 저도 세클러 관련해서 저도 이제 그 경험한 사례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던 그 옥스퍼드의 이집트학 그다음에 고대 근동학 관련된 도서관 이름이 세클러 라이브러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몇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공부하신 분들이야.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뭘 찾아보려고 검색을 세클러라고 해보니까 안 떠요. 안 뜨고 거기 이제 다른 이제 문서들을 보니까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이후로 도서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고 세클러 이름 다 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았어요? 왜냐면 그게요, 그 전부터 마약성 내지는 사람이 계속 그거 안 먹으면 안 되게 하고, 왜 의사들 모이면은 비슷한 약인데 자기네 펄듀 제약 해석만 해달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그걸 공급했거든요. 뒤늦게 이제 옥시코돈이 크게 문제가 됐어요. 옥시코돈이 펜타닐 성분이라서 요즘에 정말 수십만 명 지금 죽고 있지 난리도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돈 번 사람들이 그 자기 세탁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락펠러라는 사람도 악명이 높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맥일 대학의 이슬라믹 연구소를 1950년대에 50만 불을 밀어주면서 했던 사람이 락펠러 재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슬람 연구가 굉장히 크게 발전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락펠러가 좋은 사람은 아니죠. 시카고 대학 만든 사람. 근데요, 갑자기 궁금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50만 권, 100만 권을 기부를 해서 이게 막 후학도를 양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번 돈이 보니까 이렇게 펜타닐이나 뭐 이런 나쁜 돈이에요. 야, 이름 지워. 100만 권 회수해 간다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그건 받고 저희가 이름만 지워버리는 거죠. 받을 건 받고. 그럼요. 그 오히려 저게 무기를 놓여야겠다. 왜 버려? 그거 갖다 싸우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 자료를 이용해서 부정한 것을 우리가 밝힌다. 저희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회수하는 식이군요. 세클러보다는 락펠러가 훨씬 낫네요. 락펠러는 돈을 줬지만 뭐 이름을 박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하버드대, 옥스포드 사방에 그냥 다 갖다가 돈을 주고, 이 사람 또 잘한 게 유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가지고 싼 값에 중국 유물들을 많이 또 들여왔었어요. 그러니까는 또 너무 또 고각을 잘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몰랐으면 돈만 줬을 텐데 본인이 잘하니까 잘 모았던 거죠. 박물관 저 관계자 측에 저 이쪽 소개해드리면 해 바르고 세 글자 3개 넣으면 되니까. 그 이집트 파라오 관련해서 아까 이제 잠깐 제가 드리려다가 못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조금 후대에 쓰여져 있는 문헌이긴 하지만 이제 웨스트카 파피루스라고 하는 기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 이제 대피라미드를 세운 쿠푸가 나와요. 쿠푸가 나오는데 쿠푸가 거기서 굉장히 약간 멍청하고 폭압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디라고 하는 어떤 마법사예요. 현자고.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뭔가 시연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법사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쿠푸가 이제 베디를 불러다가 야 저기 감옥에서 포로 데리고 와서 목 자를 테니까 네 한번 목 붙여봐. 이런 식으로 그냥 다짜고짜 얘기를 해요. 야, 큰일 났네. 근데 그때 제디가 뭐라 하냐? 폐하,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쿠푸는 그냥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기서 이제 오리를 한 마리 데려다가 오리를 자른 다음에 붙여가지고 다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살려요? 살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파라오 자체가 굉장히 이제 멍청하게 그려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약간 이제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이제 신왕국 18왕조 시대 때 하셉투트라고 하는 여성 파라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인데 파라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사회적인 저항이 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저항의 흔적들 가운데 하셉투트가 이제 신전을 만든 네일 엘 마흐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근처에 어떤 이제 그 옛날 무덤에서 낙서가 하나 발견이 돼요. 낙서가 뭐냐? 여성인데 파라오의 어떤 이 두건을 쓰고 있어요. 파라오가 쓰는 이 네메스라고 하는 두건을 쓰고 있는데 어떤 남성과 성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낙서가 그려집니다. 그런 거는 많은 게 도낭에 불경이 있지 않습니까? 불경이 발견됐는데 그 뒷면에 그거를 필사하는 어떤 청년 스님이 자기는 철로 만든 새다 하면서 이제 성기가 과도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소고도어로 그런 다음에 여신을 구한다. 결국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요 이야기만 모으면 아주 굉장히 재밌는 편이라는 생각이 아주 재밌는 편. 무슬림은 그렇게 음란한 게 없어요. 근데 박 교수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왜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으로 굉장히 펼쳐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글을 안 쓰죠. 그런 근데 글을 그게 역사적 기록으로는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못 본 것 같아요. 잘. 그래요? 네. 기록으로도 안 남겨요? 네. 아 무슬림들은 기록에 너무 인색하시네. 약간 춘하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 이슬람 쪽에서 그려진 춘하. 아니요. 그 대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뭐 수간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농담들은 있죠. 1에서 2,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1에서 200으로 가는